오늘 한글 2010 그 문서 활용하는 마지막 날 6일차입니다. 교전형 보시면은 어디냐면은요, 145쪽, 146쪽부터 들어가는 거죠. 파트 4. 파트 4는 개체입니다. 개체. 이 책이 참 잘 만들어졌다고 제가 평가하는 게, 연습을 안 하면 이 책도 형편없는 거고, 연습을 해보면 뭐 최고의 바이블이 되겠죠. 근데 파트 1에서 배웠던 거는 기본적인 글 쓰고 하는 거고, 파트 2는 꾸미는 기능이고, 그 다음에 이제 파트 3과 4는 개체인데, 가장 많이 활용하는 개체인 표와 차트가 파트 3에 나왔고, 파트 4에는 일반적인 개체라고 불리우는 것들,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기 개체, 그 다음에 그림, 클립아트 개체, 수식, 이러한 것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한글 2010, 한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처음 개발할 때는 이찬진 씨의 의도가, 그 당시 때 이제 8비트에서 16비트 컴퓨터로, 일반적인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 이 컴퓨터 형태로 발전은 됐는데 소프트웨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때는 소프트웨어가 고작 있어도 외국 프로그램,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이, 제가 기억하기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워드 퍼펙트, 참 이름 멋있지 않습니까? 워드 퍼펙트, 워드스타, 이런 워드 프로세스 이름이에요. 참 기가 막히죠. 아래 한글 이게 아니라 워드스타, 별이야 별, 완벽하다고, 워드 퍼펙트, 이런 것들이 외국에서는 막 즐비하게 등장하는데, 우리나라 이제 삼보에서 미국에서 개발한 G2라는 프로그램에다가 한글화 작업을 해가지고요, 만든 게 보석글이에요. 보석글. 삼보라는 회사에서, 삼보는 트라이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보석이잖아요. 세계 보석이잖아요. 삼보가 트라이젬이니까는 창업주가 세 분입니다. 그래서 일명 그 세 사람을 삼보라고 불리우는 것도 있고, 그 삼자 들어가는 방식의 기업 이름이 일본식 방식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삼보, 삼양, 뭐 삼성, 이런 게 일본의 영향을 받았다, 뭐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그건 떠나서 이 보석글은 우리나라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만화 작업만 한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찬진 씨가 한글이라고 하는 거를 개발을 했는데, 그 당시 때 보석글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아쉬웠던 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막 가려웠던 부분들이. 그게 그 당시 때 시점으로 할 때는 100%다 해결이 됐었죠.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뭐가 들어갔냐면은, 이제 그 표 기능이 추가되면서 완벽하다고 할 정도로.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그 직관적으로 쓰는 기능도 있지만은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기능들이 많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전문적인 프로그램이다 하는 거죠. 근데 아쉬운 게 뭐냐면 그래프가 그래요. 그래프는 엑셀을 못 따라가네요. 그거는 제가 어디 가서도 이 한글을 손을 들어줄 수가 없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근데 하여튼 간에 이찬지 씨가 이 작업을 하면서 나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입장을 좀 많이 밝혀놨었죠. 참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때 이제 가장 유명했던 사람들이 뭐 한글과 컴퓨터 이찬진 대표라든지, 뭐 다음 커뮤니케이션의 대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65년도, 66년도, 66년, 65년생 이런. 그리고 이제 그때가 이제 그 아시안 게임 86 아시안 게임 하면서 대학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국가장학금을 받으면서 그런 전산화 작업에 참여했었던
그런 세대였었죠. 한참 머리가 쌩쌩 잘 돌아가는 그런 이제 멤버들이었었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기능이 굉장히 많은데요. 먼저 볼게 그 도형 그리고 하는 그리기 개체인데요. 요겁니다. 입력에 가면은 네모 동글뱅이 그린 개체들이 있어요. 근데 이 개체는 굉장히 약하죠. 여기 있는 기능들이 여기 보시면 여기는 있습니다. 이런 거는 있어요. 지금 네모를 그리고 뭐 원을 그리고 그리는 건 있는데 오각형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여기에서 다른 그리기 조각에 들어가면은 여기 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그려라 그래서 이렇게 그림은 근데 단점이 있죠. 이거의 원을 어떻게 조절을 못하죠. 대신에 선에 와서 공률을 여기서 지정해 줘야죠.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자, 여러분 파워포인트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파워포인트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한번 직관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직관적인 건 MS 못 따라갑니다. 직관적인 거 하나만큼은 뭐 세계 최고의 기능이죠. 자, 새 슬라이드에 들어가서 잠깐만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삽입에 가서 도형을 그린다 그러면은 도형 있잖아요. 도형 보세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삼각형을 그린 다음 그리고 나서 조절점을 이용하면 바로 직관적으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따라가질 못합니다. 자,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바로 여기에서 공면을 조정해 주는 건데 아리안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각형들도 이제 공률을 지정을 하면은 움직이겠죠. 근데 이제 그게 보통 클릭을 하고 나서 촥 조절하면 좋은데 여기는 무조건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서 안에서 꾸미고 오자. 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MS 계열의 프로그램하고 한컴 계열의 프로그램하고는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에 익숙해지느냐가 중요한 거죠. 엑셀에 익숙해지면 파워포인트도 쉬워지는 거고 한글에 적용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은 한셋, 한쇼라고 하는 한컴 오피스의 그 스프레드시트하고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들에 아주 잘 어울려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도 보시면 기본적인 도형은 다 여기서 하지만 다른 조각에 보면은 보세요. 굉장히 뭐 많잖아요. 그렇죠? 블록 화살표도 보이고요. 순서도 보이고요. 별밑 현수막도 있고요. 설명선도 있고요. 이것이 파워포인트에서 말하는 뭐와 같다? 이거와 같은 거죠. 여기는 도형하고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없으면 없는 거로 처리해 버리죠. 다른 그리기 조각에 들어가면 나와요. 분명히 이런 것도 있습니다. 외줄타기도 있고 탈출놀이도 있고 이런 것도 다 있죠. 이거는 이제 조각 모음이죠. 조각 모음. 클립아트라고 하죠. 클립아트. 조각 그림. 조각 그림하고 다 연동이 되는 거죠. 파워포인트에서도 삽입해 가면 클립아트라고 있어요. 오른쪽에 클립아트에 가서 그냥 이동 버튼을 누르면 윈도우 상에서 파워포인트가 제공해주는 모든 그림들이 다 나오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뭐 3조고라고 써보면 없네. 여기는 안 깔려있네. 본래 3조고 세발 까마귀 나와야 되거든요. 학교 그러면 이제 학교에 관한 것들 뜨죠. 이렇게. 그럼 이걸 복사해서요. 아래 한글에 와서 붙여넣기 하면 들어옵니다. 자, 얘를 복사해서 파워포인트로 가져가면 여기도 뜹니다. 활용은 다 할 수 있어요. 예. 그대로 다 적용되죠. 그렇죠? 그대로 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2013부터는 MS 오피스 2013부터는 클립아트가 없어졌습니다. 여기에서 굳이 제공하지 말고 온라인상에서 가져와라. 그래서 여기는 그림과 이 그림과 클립아트가 섞였어요. 2013서부터는.
그래서 온라인에 있는 걸 다 가져올 수가 있고요. 온라인상에서 검색을 해서 내 PC에 있는 것도 가져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두 개가 합쳐지면서 2013은 좀 바뀌었고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그림을 가져오는데 그림은 나중 문제고 일단 도형 그리는 거는 가져올 수가 있고요. 예. 여기는 지금 뭐 그리라고 되어 있는가 볼까요? 직사각형 그리나요? 한번 다시 해볼까요? 자, 직사각형을 이렇게 그리라고 했습니다. 직사각형 그릴 때도요, 쉬프트를 누른 상태로 그리는 거하고 컨트롤 키를 눌러서 그리는 거하고 좀 달라요. 쉬프트를 눌러서 그리면 정사각형으로 그려집니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정원을 그리고 싶다 그러면 쉬프트하고 그리시면 돼요. 근데 이제 컨트롤하고 그리시면 좀 다르죠. 컨트롤하고 그리시면. 자, 일반적으로 원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져요. 다시 직사각형을 그릴 때 이렇게 그려지죠. 그렇지, 직사각형은. 근데 컨트롤로 그리면은요, 중앙, 여기 중앙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 상하로 펼쳐줍니다. 자, 보세요. 여기다 놓고 늘리면 이렇게 늘어나요. 근데 컨트롤 놓고 누르면 어떻게 늘어나는지 아시겠죠? 이때 쉬프트 마저 누르면 어떻게 된다? 똑같은 비율로 늘어들고 늘어나고 줄어든다. 그러니까 처음에 원을 그릴 때 컨트롤 키를 눌러서 그리면 쉬프트 키를 눌러서 그리면 정사각형, 정방형이죠. 가로 세로 비율이 같은 겁니다. 쉬프트를 눌러서 그리면 중앙에서부터 마우스를 드래그했던 그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그걸 중앙으로 잡아서 그리는 거고요. 이때 쉬프트 마저 누르면 그 처음 위치를 기준으로 정방향에 가로 세로 비율이 같은 형태의 도형으로 그려진다는 얘기죠. 이거는 파워포인트 똑같습니다. 컨트롤 키 누르는 거, 쉬프트 키 누르는 거, 이거 하나 잘 배워두시면 다른 기능에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책에 나와 있네요. Alt 키 눌러서 그리면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나오는 거 있죠? Alt 키 눌러서 그리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원하는 지점에서부터 도형을 그릴 때 사용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클릭하면 뭐가 돼요? 클릭하면 그냥 원이 그려집니다. 네모가 그려지고요. 예. 그래 놓고 나서 거기에다가 이제 글씨를 쓰든지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팔각형을 그리겠다 그러면 없잖아요. 여기죠, 여기. 팔각형은 없어요. 여기는 네모, 원, 직선, 곡선 이것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옵션으로 하는 거죠. 다른 그리기죠, 밖으로. 가서 여기 있는 뭐 기본 도형에 가면은 팔각형도 나올 수 있으니까 얘를 지금 보세요. 팔각형 선택해 놓고 얘를 해제하면, 요거 바로 넣기를 해제하면 넣기를 눌러야 그려지는 거고요. 바로 넣기를 선택한 상태에서는 바로 그려집니다. 팔각형을 선택하면 바로 그려지고, 그려지죠. 그렇죠? 그려지고 나서 다시 이 창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이 공면을 어떻게 잡을까요? 이 공면, 팔각형의 이 공면을 못 잡죠. 이게 아쉽죠. 파워포인트 같으면 이 공면 요거 꺾이는 거 각도도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그거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이런 것도 그려놓고 봤고요.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에서는 도형을 선택하고 글자를 쓰면 들어가는데 여기는 안 들어가니까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글자 넣기를 눌러야만이 커서가 들어간다. 이렇게. 근데 요거는요, 얘는 선택이 안 되죠. 잘 선택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얘를 선택하면 그냥 선택이 됐어요. 그렇죠? 얘는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선택이 안 되죠. 커서가, 얘는 개체 선택이고요. 마우스 포인터가. 얘는 커서로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을 해도 안 들어가요. 얘는 선택을 하면 들어가죠. 그렇죠? 그 이유가 뭘까요? 여긴 채우기가 없는 상태로 되어 있고요. 얘는 채우기가 흰색으로 되어 있어요. 기본값이 얘는 흰색입니다. 흰색.
얘는 투명이고요. 그러니까 객체를 선택하기 참 애매한데 이때는 천상 테두리 선을 클릭하셔야 돼요. 아니면 Shift 눌러서 클릭하면 되는데 그거마저도 안 먹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선택을 하실 때 마우스 포인터를 이 테두리 선에다 갖다 대시면 선택이 될 거예요. 얘는 그냥 클릭하면 선택이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도형 안에 글자 넣기를 누르면은 커서가 들어가죠. 얘도 뭐 도형 안에 글자 넣기 누르면 어차피 들어가는 애들이고. 그럼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얘를 꾸며야 되겠죠. 자, 한번 볼게요. 지금 이 도형을 제가 한 5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글자를 쓰고 예를 들어서 반갑습니다 라고 썼는데 얘를 가운데 정렬을 해놓고 보면 글자가 너무 작아서 크게 좀 꾸미겠죠. 20포인트 정도. 글꼴도 바꿔주고요. 그렇죠? 이렇게 만들면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글자를 안 쓰고도 꾸며놓기만 하면 돼요. 글자를 안 쓰고 꾸미는 방법이 어려워요. 나는 항상 여기 함초롱 도둠 확장 20포인트를 썼어. 그러면 그게 가능한데 초보자들은 글자를 써놓고 꾸미세요. 글자를 써놓고 꾸미시고 그래야 이 도형의 크기도 대충 이 글꼴에 맞춰서 맞춰지니까는. 근데 얘가 5개 더, 4개 더 있어야 돼요. 그럼 얘를 다시 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다시 그린다고 생각해 봐. 아까 여기 있는 기본 도형을 팔각형을 눌러서 다시 그린다고 생각해 봐. 이게 쉽냐고. 이게 사이즈 맞추기도 어렵고 또 글자 넣기도 해야 되고 불편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얘를 복사해서 붙이면 이렇게 붙어요. 안 이쁘죠? 그래서 얘를 컨트롤 키 눌러서 드래그하면 복사해요. 근데 이렇게 복사되면 안 되니까 똑바로 내려가라, 똑바로 움직여라. 그래서 쉬프트까지 같이 눌러주고 드래그하면은 이렇게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똑같이 복제가 돼요. 자, 우리 책의 14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컨트롤 키 누르고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도형을 드래그하면 어떻게 된다? 똑같이 복제가 된다. 본래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하면 복제가 돼요. 윈도우 상에서 파워포인트고 엑셀이고 다 그래요. 쉬프트 하고 드래그를 하면은 이동해요. 그런데 그냥 드래그해도 이동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도형을 움직일 때 쉬프트 키를 누르면 수평이나 수직으로만 움직여요. 그냥은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똑바로 내려야 된다, 똑바로 옆으로 움직여야 된다 그러면 쉬프트를 누르고 움직이시는 거고, 이때 복제까지 해야 되니까 컨트롤 키 더 눌러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제 안에 있는 컨텐츠 내용만 바꿔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하시면 뭐 충분히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여러 개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죠. 여러 개를 선택하는 방법은 하나를 클릭하고 쉬프트 눌러서 또 클릭하면 되는데, 이렇게 클릭하는 경우 시간이 걸리니까 개체 가면은 어디 갔느냐, 여기 있네요. 일단 도형 하나를 선택해 보면 개체 선택이라고 나와요. 상단에 얘를 선택하면 이렇게 마우스 포인트가 바뀌는데, 이때 이거 올가미를 씌워요. 정확히 올가미 속에 들어간 거는 하나, 둘, 세 개밖에 없죠. 지금 선택되어 있는 네 번째 반갑습니다는 중간에 걸쳤잖아요. 정확히 세 개만 선택된 거죠.
이렇게 해서 개체들을 선택이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개체를 선택해서 이거를 뭐 잘라내게 해도 되고 다른 곳으로 옮겨도 되고 예를 들어 오른쪽으로 가라든지 왼쪽으로 가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예. 이거는 될려나 모르겠네요. 한번 해볼게요. 제가 5개 도형을 선택해 놨는데 이 도형이 여기 뭔가 있나 볼까요? 이거 맞춤 한번 해볼까요? 제가요. 왼쪽에 맞추면 왼쪽에 착 맞았어요. 그렇죠? 자, 위아래가 지금 들쑥날쑥하죠? 간격이 안 맞죠? 여기 가서 세로 간격을 동일하게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딱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는 짧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짧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자, 제가 5개를 선택해 놓고요. 도형에 가면 저 끄트머리에 요거 있네요. 그렇죠? 맞춤 배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를 왼쪽에 맞추면 왼쪽에 맞을 거고 가운데 맞춰라 그러면 가운데 맞을 거고 오른쪽 맞춰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오른쪽에 맞겠죠. 그렇죠? 근데 간격이 지금 막 저 밑에 게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세로 간격을 동일하게 하면 간격이 자동으로 짝짝짝 맞아 들어간다라는 거죠. 괜찮죠? 그러면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간격을 맞추는 것도요. 보세요. 이것도요. 얘를 이제 움직이다 보면은 요 왼쪽하고 맞았는지 모르죠? 왼쪽하고 맞았는지 모르잖아요. 보세요. 자, 이렇게 하면은 왼쪽에 맞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잘못하면 이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위아래 간격도 안 맞죠? 파워포인트 2013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움직이면은요 왼쪽에 맞았는지 오른쪽에 맞았는지 중간에 맞았는지 안내선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렇게 갖다 대면은 위하고 아래 간격이 안 맞잖아요. 쓱 갖다 대면은 간격이 맞았습니다 라고 안내선이 나와요. 2013 버전 같은 경우에는. 요거 한글 2010은 아직 그런 기능이 없죠. 그러니까 내가 도형을 움직였는데 얘하고 맞든 건지 이게 맞았는지 안 맞으면 어떻게 돼? 천상 얘랑 이렇게 선택을 해서 천상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가운데만 좀 눌러야 제대로 올 거 아닙니까? 그게 좀 불편한 거예요. 새로운 버전에는 맞추기가 쉽게끔 안내선이 나타나기도 하니까는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도형들을 만들어서 선택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뭐 글꼴 바꾸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글꼴 바꾸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는요. 예. 자, 얘를 전체 선택하고 지우면 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얘를 마우스로 블럭은 못 잡아요. 얘는 마우스로 블럭은 못 잡지만 전체 선택하면 돼요. 컨트롤 A 누르면 이거죠. 여기 조판번호 있거든요. 이 조판번호 있기 때문에 전체 선택하면 조판번호가 선택이 되죠. 딜리트 누르면 지워지죠. 조판번호를 안 봐도 되고 봐도 되고 필요에 의해서 보시면 돼요. 153페이지 보시면은 하단에 평가 결과에 따른 수준 해가지고 레벨 1, 2, 3, 4 해가지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이거를 한번 만들어 보려 그래요. 자, 이렇게 만들면 되죠. 첫 번째, 평가 결과에 따른 수준이라고 하는 제목을 좀 써주고요. 이 제목은 글자를 크게 해야 되니까 한 20포인트 장해줬다고 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원 그릴 겁니다. 원 그릴 거예요. 쉬프트 눌러서 원 그리면 되겠죠? 여기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글자 넣기 할 겁니다. 그래서 레벨 1이라고 써보고요.
레벨하고 한 칸 띄고 2를 썼네요.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을 하고 글자 크기를 한 15 주려고 그랬더니 벌써 깨져버리네요. 그렇죠? 12 정도 준다고 해볼까요? 12. 글꼴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바꾸셔도 돼요. 글꼴은 원하시는 글꼴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직사각형도 그려야 되는데 직사각형은 그 원의 높이에 맞춰서 그릴 겁니다. 여기에 여기서 글자를 쓰실 때는요, 가장 긴 글자 있죠? 가장 긴 글자를 중심으로 해서 글자 크기를 세팅해 보세요. 제가 아까 12포인트로 세팅을 했는데 12포인트로 글자를 써놓고 과연 글자가 다 들어가느냐를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 도형이 굉장히 넓으면 글자를 크게 써도 되겠죠. 근데 지금 도형이 넓지가 않아요. 도형이 넓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하실 때는 가장 긴 글자를, 윗줄에 있는 글자를 쓰는 게 아니라 가장 긴 글자를 샘플로 먼저 써보셔야 돼요. 자, 공통점이 있어요. 이 원의 도형은 공통점이 뭐냐면 색깔은 나중 문제고 원이 점선으로 돼 있어요. 파선으로. 그 다음에 직사각형은요, 오른쪽 아래에 그림자가 들어가 있고요, 모서리가 동그래요. 색깔은 서로 다 다르지만. 자, 그러면 그거를 맞춰 나가야 돼요. 자, 볼게요. 이 도형을 더블 클릭을 해서 선에 가서 파선을 바꾸세요. 파선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채우기 색깔은요, 저는 채우기 색깔을 뭐로 할 거냐면 여기는 약간 분홍색 계열로 나가는 것 같아요. 진달래색으로 한번 가볼 겁니다. 진달래색으로 처음에는 여리게, 가면 갈수록 진하게, 처음에는 이렇게 만들 거고요. 여기는 지금 녹색 2개, 흐리고 진하게, 뭐 보라색, 분홍색, 흐리게, 진하게 이렇게 나갔죠? 그렇게 해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각형은 선 모양에 가셔서 둥글게 해주세요. 둥글게, 이렇게 둥글게. 그 다음에 여기는 뭐를 할 거냐면은, 치우기는 약간 노르스름한 거로 갈 건가요? 그러면 노른자색으로 한번 나가볼까요? 멜론색으로 가볼까요? 멜론색으로 이렇게. 근데 여기에 지금 그림자가 들어가죠? 그림자가 지금 요렇게 들어가나요? 요렇게. 그림자 모양 하시면 오른쪽 뒤로 이렇게, 네, 이렇게 그림자가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이 2개 도형을 선택을 해서 이 2개 도형을 선택하고 얘를 고스란히 컨트롤 쉬프트 키 눌러서 하나, 둘, 세 개 더 만들면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글자 고치는 건 뭐 이따가 나중 문제니까는 뭐 이따 고치셔도 되고 지금 고치셔도 되고. 도형의 색깔을 바꿀 겁니다. 도형의 색깔을. 도형의 색깔을 가면 갈수록 진하게 만들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 건 너무 진하다. 한 단계씩만 올려줘야겠다. 네, 색깔이 점차 진해지고 있어요. 두 번째 도형도
점차 색깔을 진하게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점차 색깔이 전 이렇게 만들었어요. 한번 보세요. 점차 색깔을 좀 진하게 들어가게끔. 한번 새로 만들어 볼까요? 지금 이 도형은 교육 솔루션 서비스, 얘는 가운데 정렬을 하고, 여기는 입력 개체 가서 모양새가 평행사변형 쓰면 되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요 정도라고 잡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들어가면 될 것 같으니까는 먼저 이렇게 하나 놓고요, 이렇게 하나 놓고요, 이렇게 하나 넣으면 5개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얘가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맞추는 거는 이제 한번 해봐야 돼요. 원을 하나 그릴게요. 원을 이렇게 두 줄로. 자,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를 여기다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먼저 얘 세 개를 선택을 해 볼게요. 그렇죠? 개체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가운데 맞춤을 하고 세로 간격 동일하게 맞추고, 이제는 이렇게 간격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거는 가운데 맞춤을 가운데 맞춤하면 안 되겠지. 중간 맞춤을 하면 되겠어요. 중간 맞춤이 아니라 천상, 이거요. 이게 맞추기가 참 애매하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제가 선을 하나 그려볼게요. 선을 이렇게 하면 가운데 맞나요? 이 선을 이러면 가운데가 맞아 보이죠? 그럼 얘를 여기다 잡으면 가운데 됐죠? 얘도 이렇게 하면 가운데로 들어오나요? 이 선에 딱 뭐 매달린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 선을 없앨 거고요. 자, 먼저 이 4개 도형이 중에서 얘는 빼고 지금 개체에다 글자를 써야죠. 어떻게 쓰나요? 천상 오른쪽 눌러서 글자 넣기 해야 되겠죠. 그렇죠? 글자 넣기 하고
숫자 넣기 하고, 자, 얘랑 이 네 개 도형에 대해서 네 개 도형에서 가운데 정렬, 그림자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 있나요? 이렇게 이 그림자가 약간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 있죠? 근데 지금 그림자가 붕 떠 있는 이유는요, 색깔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 채우기 색깔이 뭐가 들어가 있으면, 이게 색깔이 들어가 있으면 그림자가 생겨요. 글꼴은 함초롱 도둠으로 해볼게요. 여기다가 이제 교육 서비스, 오 벌어지네. 넌 서비스 여기는 지원 서비스, 여기는 이게 뭐야? 평가 서비스. 도형이 커졌네, 그렇죠? 어우, 글자가 너무 코딱지만 해갖고 영어 못하는 게 벌써 딱 나타나네. 인증 서비스, 여기도 무슨 서비스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제 얘는 뉴 서비스라고 써있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글자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뉴 서비스, 얘는 또 가운데 정렬하고 뭐 진하게 해주고 도둠해주면, 글자 크기를 좀 크게 했을 때 문제가 잘못하면 벗어나 버리면 안 돼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지금 이 도형들이요, 도형들의 단점이 뭐냐면은요, 줄간격이 지금 어디 갔어? 줄간격 여기가 여기 줄간격이 너무 지금 벌어져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요. 줄간격을 줄이면 어떨까요? 줄간격을 줄여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줄간격을 줄이면 도형의 크기가, 높이가 좀 줄어들어요. 예. 그래서 얘는 채우는 색깔이 뭐 이런 색인 것 같고, 얘는 채우는 색깔이 뭐 저런 색인 것 같고, 서로 다 다르게 색깔이 들어간 거죠. 예, 뭐 이런 색인 걸 쓰는 것 같고, 얘는 뭐 이대로 둘까요? 뭐 너무 진한 거 쓰면 흉하니까는. 예. 뉴 서비스는 또 아래 채우는 색깔이 노랑이고, 여기 다른 색을 선택하면 여기 나옵니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해주면 맞겠죠? 우리 샘플 한번 볼까요? 솔루션. 예, validate 서비스하고 assess 서비스였네요. 글자가 뭐 잘 안 보였는데, 예. 여기서는 지금 궁서라는 글꼴을 썼지 않습니까? 근데 궁서라는 글꼴은 함부로 쓰시면 안 이뻐요. 절대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모양새를 이제 꾸며 보는 거고요. 155쪽. 얘는 독도라는 문서를 한번 열어볼게요. 독도란 문서를 여셔가지고 도형을 지우세요. 그림을 지우세요. 글을 써놨는데 글만 써서 보여주는 게 좋으냐,
그림이 추가가 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 자, 여기 한번 보세요. 화면상에서 이렇게 보시면 편할 겁니다. 입력에 가시면 그림이 있어요. 그리기 마당이 있고요. 그림은 내가 갖고 있는 그림을 쓰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그림을. 내가 갖고 있는 그림이라고 하는 거는 내 컴퓨터에 없으면 꽝이죠. 자, 여기 라이브러리에 사진 폴더 안에 사진 샘플이 있으면 그 사진을 가져오면 되겠죠. 독도와 연관된 거를 가져와야 되겠죠. 독도와 연관된 거를 가져와야 되니까 그리기 마당에서 클립아트를 이용하면 경제활동 계획표 뭐가 있고 쭉 있어요. 문화유산도 있고요. 근데 여기에 지금 뭐 미륵사진은 있는데 독도는 안 보이는데요. 여기서는 휴식 쭉 내려가면은 클립아트 탭에서 그리기마당 클립아트 탭에서 어디지? 협력 밑에 휴식과 여행이라는 곳에 가면은 거기 휴식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자, 보세요. 얘가 지금 바로 넣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선택을 하면 커서가 이렇게 바로 넣기가 되면서 휴식을 선택하면 이렇게 변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 놓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대충 크기는 대충 한 4줄 정도? 이 책에는 한 5줄 정도 한 것 같은데 뭐 5줄 정도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예. 자, 그리기마당 닫으시면 되고요. 근데 실제로 독도라는 그림을 찾아오는 게 좋겠죠. 그럼 인터넷 실행하셔갖고요. 인터넷 실행하셔가지고 네이버에다가 독도 검색하시면요. 독도 검색하시면 독도에 연관된 그림 많이 나와요. 여기도 있네. 위키피디아 백과, 위키백과에도 나와 있네요. 그렇죠? 이런 것도 있어요. 네이버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뭐 독도 박물관도 있네요. 그렇죠? 예, 독도 박물관에 가면은 독도에 연관된 거 많겠지. 뭐 여기 보면 뭐 자료실도 있고요. 지리생태 자료도 있고 뭐도 있으니까는 여기 있네. 독도 뭐 포토 갤러리 이런 것도 있네. 예. 독도 등대도 있고요. 뭐 많네. 그러면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제가 가져가 볼게요. 예. 자, 이런 거를 선택을 해서 클릭을 하면 일단 펼쳐질 테고요. 클릭을 했을 때 크게 열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다시 아까는 썸네일이 있었죠. 썸네일 클릭을 했더니 보이고요. 얘를 클릭하면 또 다시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누르면 닫혀져요. 일반적으로 인터넷상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사진 저장이 있네요. 그렇죠? 저장을 하셔도 되고요. 저장을 하셔도 되고 복사를 하셔도 돼요. 저장을 하시게 되면은 나는 이 독도를 두고두고 쓰겠다라는 의미고 그냥 복사를 눌러서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하면은 원본이냐 텍스트 형식이냐 붙는 게 있어요. 자, 원본 텍스트 형식으로 붙이면요 이렇게 붙어요. 이렇게 이게 뭐냐면 이렇게 붙었잖아요. 이렇게요. 그렇죠. 이거를 인터넷상에서 주소를 치면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 그림이 나온다는 뜻인데 이제 뭐가 오류가 났네요. 그렇죠? 나오네. 근데 이렇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주소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와야 돼? 그림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붙여넣기 할 때는 잘 보세요. 복사를 누르고 나서 붙여넣기 할 때는 원본으로 붙이는 거예요. 그래 그림이 붙어요. 이렇게 온다고. 그럼 너무 크니까 선택하고
그랬더니 얘를 선택했더니 보세요. 마우스가 이렇게 변했어요. 이건 뭘까요? 하이퍼링크가 걸려있나봐. 하이퍼링크가. 그래서 이 하이퍼링크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문제가 하이퍼링크도 아니고 이게 왜지? 얘를 클릭하면 그럼 클릭을 해야 뭘 고칠 거 아닙니까? 클릭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오른쪽 눌렀다. 얘 불편하게 돼 있네. 천상 이거는 저장한 거를 가지고 그림으로 가져와야 되겠네. 그냥 쓸라 그랬더니 안 가져와지네. 근데 어디 저장될 또 알아야죠. 보세요. 아까 여기서 저장을 했잖아요. 이렇게 저장을 했는데 어디 저장됐어요? 여기 사진 저장할 때 어디다 저장한다 그랬어요? 사진 폴더에 저장한다 그랬죠? 그럼 찾아야지 이제. 여기에서 사진 폴더에 가니까 있네요. 다행히도. 자, 그럼 얘는 이제 클릭을 해서 고칠 수가 있어요. 너무 큰 것 같으면 그림을 한 12%? 더 줄일까? 한 6%? 6%만 줄여도 이렇겠죠. 원체 큰 거라. 예. 자, 인터넷상에 있는 그림을 직접 가져오는 방법도 있고요. 얘는 직접 가져왔더니 문제가 뭐냐면 링크를 클릭을 해서 고치려니까 안 고쳐졌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천상 얘를 저장해서 가져와야 되고, 저장해놨으니까 두고두고 써먹고. 근데 이게 제가 찍은 사진이 아니다 보니까 이 그림을 가져올 때는 반드시 저작권에 명시된 대로만 써야 된단 말이에요. 상업적으로 가능한 건지 아니면 그냥 퍼다 날라도 되는 건지, 그런 것도 안 된다 그러면 그냥 보기만 해야죠. 책에서는 이 그림을 가지고 써도 되고, 여기는 그리기 마당에 있는 휴식 여행에 있는 휴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넣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이걸 하든 저걸 하든 상관없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157페이지) 보시면은 그림을 이제 집어넣었어요. 예, 그리기 마당에는 그림을 가져와서 이 그림을 클릭하는 순간 저 상단에 있는 그림 메뉴로 갔단 말이에요. 그림 메뉴. 여기 스타일이라고 있어요. 스타일. 바깥 여백도 있고요. 여기 바깥 여백도 있는데요. 먼저 볼게요. 지금 바깥 여백을 선택하던 뭐 글자처럼 취급을 하든 뭐든 상관이 없는데, 이 그림이 왼쪽에 있잖아요. 왼쪽에 있을 때는요, 오른쪽에다 여백을 줘야 돼요. 오른쪽에다. 이렇게 여기 여백을 오른쪽에다 여백을 줘야 글자가 오른쪽에 벌어진단 말이야. 반대로 이 그림을 오른쪽으로 가져갈 때는 그림의 왼쪽에다가 여백을 줘야 글자가 어떻게 돼요? 글자가 그림하고 벌어지죠. 그렇죠? 요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오른쪽에다 2mm 정도 줘볼게요. 이거 한번 또 볼게요. 이 그림을 끌고 왼쪽으로 가져가면 왼쪽 밖으로 벗어나나 한번 해보세요. 이게 왼쪽으로 벗어나죠. 자, 이렇게 하면 왼쪽으로 벗어나냐 이거지. 얘를 이렇게 하면. 자, 그러면 이 그림을 더블 클릭해 보세요. 보세요. 저는 얘를 끌고 왼쪽으로 갔는데 왼쪽으로 안 가요. 오른쪽으로도 안 가고 종이 안에 딱 머물러 있거든요. 자, 그림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나요? 종이라고 돼 있나요 혹시요? 얘가 종이라고 돼 있으면 화면을 이렇게 끌고 나갈 수 있어요. 어차피 인쇄하면 인쇄됩니다. 인쇄는 돼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문서 작성하는 공간이 여기서부터잖아요. 그렇죠? 이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우린 쪽이라 그래. 쪽.
한쪽 이렇게 얘기하는데 쪽 밖으로 나가도 괜찮다라고 하면 얘를 가로를 종이로 선택하시면 되고, 안 돼, 나는 반드시 이 그림 안에 있어야 돼, 글 쓰는 공간 안에 있어야 돼, 그럼 얘를 쪽으로 바꿔 놓으시는 거예요. 종이로 해 놓으시면 얘가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이렇게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이렇게 나가도 나빠 보이진 않아요. 어차피 프린터로 인쇄하면요 다 나와요. 그럼 이 독도 이 그림도 얘를 종이로 놓으시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밖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겠죠? 대신에 얘는 왼쪽 여백을 좀 줘야 되겠죠? 왼쪽에 여백을 줘야 이 그림하고 이 주변에 있는 글자가 어떻게 됐을까요? 좀 벌어지겠죠. 그렇죠? 얘는 그림의 오른쪽에 여백을 주는 거고요. 그거는 좀 익혀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얘를 프린터로 인쇄하면은요, 이렇게 화면 밖으로 그림이 삐져나갔지만은, 자, 제가 점 눌렀어요. 여러분 미리 보기 한번 해보실래요? 여기 새로 만들기, 열기, 저장하기, 인쇄하기, 미리 보기라고 있어요. 미리 보기 누르시면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화면 바닥. 이때 점 누르면은요, 점 누르면은 편집용 여백이라 그래서 이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빨간 점 안에 있는 게 뭐다? 실제 문서 작성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어차피 종이는 어디까지 인쇄가 된다? 이 하얀데 보이는 거 다 인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있더라고요. 최소 안쪽으로 5mm 여백은 줘야 돼요. 요 프린터 용지가 요만한데 요 끄트머리까지 인쇄가 되나요? 해보셨어요 혹시요? 요 끄트머리까지 인쇄 딱 됩니까? 안 해보셨죠? 그렇게는요. 우리가 보통 아래 한글로 문서를 작성하면 왼쪽 오른쪽 뭐 10mm 20mm 주잖아요. 0mm 주면 인쇄가 다 되나? 0mm라는 건 왼쪽 오른쪽 위아래 여백이 없다라는 거죠. 그 프린터로 인쇄하면 글자가 좌우상하 잘려나갈지, 잘려나가면 0mm 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사진 찍는 프린터기들은 그 포토 프린터들이 있어요. A4 용지로 사진을 인쇄하는 프린터기들은 여백 없이도 인쇄가 가능합니다. 여백 없이도. 자, 일단은 인쇄는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쇄를 하면은 그대로 나오겠죠. 그런데 이 책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얘를 이렇게 꾸미래요. 이렇게 꾸미래. 이렇게. 여기다 액자를 두를 수도 있고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거는 흉하겠다. 그림자가 들어가니까 밀려나가잖아요. 그렇죠? 요것도 그렇고요. 요거는 괜찮죠. 요거는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 밑에 이렇게 그림자가 진 것처럼 보이는데, 예. 어떤 걸 하든지 꾸밀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여기도 보면은, 예, 밝기도 조정하는 게 있어요. 밝기. 개조라는 것도 있어요. 개조. 자, 회색조도 있고요. 회색조는 뭡니까? 그레이스케일이라 그래서 흑백 사진처럼 찍는 겁니다. 흑백 사진처럼 해놓은 거예요. 흑백은 하얗고 검은 거로만 하는 거고요. 혹시 두 분 교회 다니십니까? 안 다니세요? 교회 가면은요, 예수님 그림이 있어요. 예수님 그림이 있는데, 그, 실제 사진이라 그러더라고요. 어느 종군 기자가, 네, 눈밭에 그건 알고 계시네요. 종군 기자의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건데, 그 힘이 되니까 이제 기도를 했대요. 내가 당신을 믿고, 이 전쟁에 참여했는데,
힘이 들어서 그러니까는 나 좀 어떻게 좀 보살펴 달라 이거죠. 그랬더니 발밑을 찍어라 하고 이렇게 음성이 와서 사진기로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나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인화하고 현상을 했는데 도대체 허옇고 검은 것만 있는 거라. 예수님 형상인 그를 멍 때리고 보면은요 예수님 얼굴이 나타나요. 그래서 감동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세상에 나오거든요. 예. 얘가 그렇게 하면 돼요. 예, 이거 흑백으로 처리하면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제 얼굴 흑백으로 처리하니까 겁나더라고요. 자, 일단은 여기는 뭐 흑백 처리 안 하고요. 그냥 이대로 칼라로 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조각 그림, 민들레 그림이 있는데요. 자, 민들레 그림을 한번 넣어볼 겁니다. 입력에 가서 그리기 마당, 꽃. 여기 보면 그리기 조각에 식물 꽃이 있어요. 꽃. 아까는 클립 아트였고요. 이번엔 그리기 조각이요. 그리기 조각에 가면 꽃 있어요. 안개꽃, 나팔꽃, 예, 민들레, 과일, 채소, 야생 식물에 가면 민들레 있을 것 같아요. 그랬죠? 있네요. 그래서 민들레를 이렇게 그려놓은 거죠. 얘도 살짝 그림자를 넣어줘도 되겠죠. 그렇죠? 살짝 그림자를 넣어줘도 되고요. 뭐 그림자 안 넣으셔도 되고 뭐 마음대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그림을 여기다 씌워놓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가려놨잖아요. 글씨를. 그래서 어떻게 하래요? 그림에다 대고 요거 여기 있네. 호랑나비 그림 4개 있네. 글 뒤로 가세요 라고 하는 거죠. 글 뒤로. 글 뒤로. 여기서 오른쪽 누르면 여기 있어요. 네, 본문과의 배치. 글 앞으로. 그럼 글자 위로 올라오는 거고요. 예, 자리 차지하면 어떻게 돼요? 자리 이렇게 차지해버려요. 이렇게요. 아까 더블 클릭했을 때 여기에서 이거예요. 이거. 예, 어울림 하면은 어우러지는 거고요. 어우러지는 거고. 글 뒤로 보내면은 글자 뒤에 숨어버려요.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꾸며도 뭐 충분히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민들레 그림이 약간은 좀 회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회전하면 되죠. 여기에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회전하면 될 것 같아요. 똑바로 펴 있어야 좋은 건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좀 이렇게 펴놔도 괜찮겠죠? 아까 거는 너무 넘어진 것 같고 그래서 이걸 살짝 이렇게 돌려놔도, 예, 방향을 살짝 돌려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느 개체를 선택하면 이 개체 관련된 메뉴가 따로 떠니까 여기에서 얘를 맨 앞으로 아까처럼 맞춤. 근데 맞춤은 이거는 위에 맞춤 아래 맞춤이 없죠. 왜? 하나밖에 없잖아. 하나 선택하면 안 되지. 꽃그림이나 저런 거를 2개를 선택하고 3개를 선택해야 뭐 왼쪽에 맞추던 뭐 가로 간격을 맞추던 하는 거죠. 그렇죠? 예. 도서관 그림 있죠? 도서관 그림 165쪽에 보면 도서관이라고 있어요. 이 파일 한번 여셔가지고요. 자, 이 그림도 지우시고 이 그림도 지우시고 거기에다가 그림도 한번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먼저 이 도형을 그리려니까는 먼저 직사각형 하나 그려서 이 책에 보니까 아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기에
큰 도형이 132, 14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130에 140인데 고정해버리면 편해요. 크기를 고정해버리면 못 건들거든. 자, 얘는 둥글게 되어 있고요. 색깔은 아무거나 한번 칠해 볼게요.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 이제 뭐를, 이거 벌교 이거 넣어야 되겠죠? 이거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글상자를 직접 집어넣으셔도 돼요. 이렇게요. 여기다가 글자는 뭐 해서 선은 반원을 만들고 채우는 거는 검정으로 채우고 그 다음에 글자 색깔은 흰색으로 써주면 글자가 보이겠죠. 그렇죠? 가운데 정 이렇게 한번 들어오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노란 도형 한번 그려볼게요. 노란 도형이요. 직사각형을 가지고 이렇게 그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색깔은 뭐 노랗게 칠하는 거야. 뭐 노랗게 칠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요. 여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거 꼬막맛하고 꼬막맛따라 이거 먼저 직사각형 하나 그려요. 근데 정사각형으로 그릴 거니까는요 둥근 모양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직사각형 하나 더 그릴 거예요. 너무 크게 그렸다. 얘도 둥글게 만들 거예요. 색깔은요 서로 다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조금 이렇게 진한 색깔로 좀 해볼 거고요. 여기에 꽃자가 들어가야 되니까 어떻게 된다? 글자를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가운데 정렬에 글자를 크게 만들어서 뭐라도 쓰면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글상자가 이쪽에 하나 들어가 있죠. 이렇게요. 글상자 하나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도 가운데 정렬하면 되고요. 글자 크기 지정해 주고요. 이 테두리선은 이렇게 만들 거고요. 채우는 건 없어요. 채우는 게 없어야 투명 상태에서 글자가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제 하나, 둘, 세 가지가 한 세트가 됐으니까 얘를 올가미로 씌워서 자, 여기다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하나 만들면 중간에 밸런스가 맞겠죠? 그럼 여기다가 맛 이렇게 쓰면 되고 여기는 이 글자를 이제 썼다고 치고 이렇게 이것도 글자를 썼다고 치고 이것도 글자를 썼다고 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글자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색깔 다른 거는 뭐 여기서 두들겨 갖고 색깔 바꾸면 되지. 시험 문제 보면은 색깔을 서로 다르게 하세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색깔만 다르게 하면 돼요. 그러면 지금 요 모양은 대충 나왔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그림은 그냥 여기 있는 그림 아무거나 가져와 볼게요. 그림을 가져오는데 뭐 이걸 가져와도 상관없고 아니면은 여기는 사진 폴더에 있는 샘플 그림 뭐 펭귄 그림 가져와도 돼요. 너무 큰 거는 줄이면 되는 거고요. 줄이면 되는 거고. 근데 그림이 어떻게 됐어요? 뒤에 숨어 있잖아요. 그러면 글 앞으로 나오세요 라고 올라오거든요. 요렇게 만들어서 적당선에다 맞춰 놓고 요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 사실 여기 글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 글자가 사실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요. 이렇게 있는 건데 여기에다가 꼬막이라는 책갈피를 넣어주래요. 그럼 여기다가 입력에 가서 책갈피 여기 있네요. 그렇죠? 여기다가 꼬막이라는 책갈피를 하나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있든지 간에 내가 책갈피에 가서 꼬막이라는 것으로 이동해라 그러면 샥 글로 가거든요. 언제든 책갈피는 꽂으면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그렇게 하지 말고 글맵시를 쓰는데
꼬막이라고 쓰고 모양새는 이런 모양새를 쓰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크게 좀 만들려고 봤더니 얘도 딱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면 본문과에 배치해서 글 앞으로 나오라 그러면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글자를 누르면 글자를 고쳐야 되겠네요. 음악의 영원함 뭐 이렇게 쓰면 되겠네. 네, 그래서 이 글자를 클릭을 하면은 일로 내려오게끔 하는 거니까 오른쪽 눌러서 책갈피를 하이퍼링크 여기 있네요. 그랬죠? 입력에 가서 하이퍼링크는 있죠? 여기 이것도 클릭하셔도 되고 입력에 가서 하이퍼링크 누르셔도 되고 그럼 꼬막에다 지정해주면 이제 클릭하는 순간 촥 일로 간다는 거죠. 이거는 나중에 꾸미는 거는 나중 문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모양을 만드는 건데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영어 우리말 입력을 하고 여기는 이제 뭐냐면은 스타일이에요. 스타일. 예. 이렇게 영어하고 우리말을 쓰는 스타일이 나오고 표 만들고 그 표에 노란색 영역만 이용해서 차트 만들고 수식 입력하고 이제 우리 수식 배울 거예요. 수식 배울 거고 수식이 끝나고 나면 이제 이제 포스터를 만들자 이거죠. 포스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글을 쓰고 그래서 그림 집어넣는 거 우리 연습해 봤었죠. 그래서 이런 그림을 넣어보고 그 다음에 우리 이거 문단 번호 기능 해봤었죠? 자동으로 번호 부여되는 거 이것도 만들어 봤고 첫 글자 장식하는 거 문단 첫 글자 장식하는 것도 해봤고 머리말도 해봤고 그렇죠? 쪽번호 넣어주는 것도 해주고 쪽번호가 얘가 세 번째 페이지인데 3이라고 안 나오고 1로 나와야 되니까 번호 새로 부여해 주는 거 우리 했었어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보는 거죠. 이거는 각주고요. 사실은 우리가 다 배웠어요. 여기 있는 거를 다 배웠는데 얘를 위주로 배운 게 아니라 그냥 문서를 위주로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낯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제 자격증 시험 문제예요. 국가공인 자격증 시험 문제인데 요거 한 페이지에 또 다른 한 페이지에 또 다른 한 페이지에서 세 페이지를 만드는데 60분 안에 입력하는 겁니다. 60분 동안 입력하고 꾸미고 하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은 한 3, 40분이면 다 해요. 타자가 일단 빨라야 되겠죠. 우리 강사들 대상으로도 이걸 하던데 이런 문제 엑셀, 파워포인트, 한글 세 가지 문제를 주고 70분 안에 하라 그러더라고요. 세 문항을. 그러니까 한 문항 하는데 한 20분, 23분 정도 주는 거죠. 23분 만에 한 세트를 다 맞춰야 되는 이제 부담감은 있는데 강사들이야 해본 사람들이니까 일반 교육생들분도 한 3, 40분씩은 다 해요. 이거 풀어가는 건. 그래서 여기 궁금하시면은요 궁금 안 하시겠지만은 제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그 자격증 자료실에 그 문제지 다 들어있고요. 답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제가 교환 보는 거 있거든요. 관행도 문제도 있고요. 우리 콧말 문제 공부하시는 거 여기도 있고. 그래서 공부방에 가면은 관행도 문제 모의고사 콧말이 이거 필기시험에 요번에 이제 준비하는 사람들 위해서 정리하는 거 올려놓은 거 있거든요. 이것도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 이제 오늘 6일차 오늘 올라가겠죠 여기에. 그럼 6일차 이 내용을 가지고 학습을 하시면은 5일차 6일차 내용 들어있으니까는요. 그래서 이거 이제 플레이 눌러서 보시면은 다 나올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학습하시면 돼요. 그런데 학습이라는 게 그냥 무작정 하면 재미없어요. 아까 선생님 지금 지금 직장에서 사용하는 문서 가져와서 작업하고 계셨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멋있게 꾸밀까 하는 걸 해보셔야 돼. 내 업무에 적용해야 재밌는 거지. 이거를 나 혼자 하면 뭔 재미가 있냐고 시험을 볼 것도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뭐 가정통신문에서 적용시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해야 재밌는 거지. 얘 배운 거는 배운 대로 따로 업무는 업무대로 따로 배우면 하나도 능률이 안 올라요.
166쪽에 나와 있는 수식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나서요. 얘는 금방 끝날 거니까. 우리가 이제 입문서를 다 닫아야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열어놨는데, 이거 다 닫으려면 어떻게 닫죠? 하나씩 눌러서 저장 안 함, 저장 안 함, 저장 안 함 해야 되잖아요. 여기 보면은 닫기라고 있어요. 닫기. Alt X예요. Alt X를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이것도 외우시면 편해요. 엑셀은요, Shift 키 누르고 저거 누릅니다. 닫기 단추요. 근데 얘를 Shift 하고 누르면 하나씩 닫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이걸 누르면 한꺼번에 닫는 겁니다. 파일에 가서 이때 Shift 키 누르고 저장 안 함 누르면은요, 모두 저장 안 함이 돼요. 모두 저장은 있어요. 근데 모두 저장 안 함은 없거든요. 근데 지금 저장 안 할 거라면 저장 안 함, 저장 안 함, 저장 안 함 6번 눌러야 되잖아요. 이때 Shift 누르고 저장 안 함 그러면 한꺼번에 저장 안 함 이란 뜻으로 인식을 해요. 엑셀도 그래요. 엑셀은 닫을 때 Shift 키 눌러서 닫기를 누르시면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5분 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입력에 가시면 수식이라고 있고요. 수식창은요, 위아래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밑에다 썼어요. 이렇게 1 over 2라고 썼어요. 여기다가 어떻게 됐나 보세요. 이렇게 더하기 3을 썼죠. 근데 2와 3을 괄호로 묶으면 괄호가 아니라 대괄호로 묶어야 되겠죠. 이렇게 대괄호로 묶으면은 얘가 하나로 되는 거예요. 과거에 저희는요, 이 공식을 외웠어요. 수식을. 이거를, 밑에 거를. 저도 이걸 외워서 예전에 썼는데 이제는 생각이 안 나더라고. 안 쓰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다 쓰자고. 여기다 빨간 데다가. 자, A, B, C, D 쓰시면 들어가요. 띄어쓰기 같은 건 안 해도 되고요. 자, 보세요. 코사인 A, 탄젠트 B, 그 다음에 사인 Q. 이렇게 쓰면 사인, 일반적인 글자는요, 일반 글자 A, B, C 이렇게 들어가는데 코사인 같은 경우는 하나의 함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기능들은 이렇게 물려요. 탄젠트도 보세요. 탄젠트도요, 글자를 따로따로 쓰면은요, 붙여 쓰면 뉘어쓰기처럼 보이지만 따로 쓰면 이렇게 똑바로 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책에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분수식 들어가 있잖아요. 분수식을 먼저 쓰세요. 분수식을 먼저 써놓는 거예요. 분수식을 써고 거기다가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z를 쓰는 거잖아요. 그럼 보세요. x 더하기 y 빼기 z라고 쓰는 거예요. 대문자 소문자는 제가 구별 안 했어요. 대문자로 쓸 땐 대문자로 써야 되겠고요. 여기는 이제 대문자 x 더하기 대문자 y 이렇게 되어 있는 거네. 그러면 여기다가 위첨자를 쓰는 거죠. 위첨자. 자, 요거 위에 있네요. 그렇죠? 요 위첨자를 쓰시면 돼요. 그런데 얘를 직접 한번 써볼게요. 제가요. 직접. 얘는 x, y, z를 쓰고 나서 첨자를 쓴 거잖아요. 이제 직접 쓰면은요 좀 헷갈려요. 보세요. x에 제곱을 쓰고 그럼 커서가 어디에 있나 보셔야 돼요. 첨자에 걸려 있거든요. 그럼 오른쪽 화살표를 이용해서 빠져나와야 돼. 이렇게. 요거는 x에 붙어 있는 거죠. x에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첨자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밖에다 놓고 y 빼기 z 이렇게 써야지. 만약에 여기 첨자에다 놓고 나서 더하기를 누르면 첨자에 걸려요.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요거는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밑에 것도 마찬가지죠. x 더하기 y의 4승인가요? 3승인가요? 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빠져나갈 때는 저 끝에 문 열고 나가는 그림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안으로 들어오고요. 다시 또 수식에 들어가서 A, B, C. 근데 여기 사이에도 또 이런 걸 써야 되잖아요. 이런 거. 공간 안 해도 괜찮아요. 스페이스바 안 누르는 겁니다. 수식에선 스페이스바 안 누르고요. 그냥 쓰시면 되는데, 이제 집합 개념이 나오잖아요. 관계식 같은 거. 그때 여기도 맞춰서 쓰시면 되지, 뭐, 이렇게. 요런 거. 서로 같다, 다르다 이런 거 있죠? 여기 어디 있나? 같다, 다르다가 여기 있나? 다르다, 이런 거 있네. 이렇게 요건가? 이렇게 돼 있나요? 예. 어려운 문제를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뭐가 어려운 건가? 이거는 어렵지 않겠죠? 예. 이거 어려워 보이네. 이거. 이건 어려운 게 아니라, 첨자인가요? 예? 이건 아래 첨자고요. 이건 아래 첨자고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예. 이거 하고 싶어지네 갑자기. 그냥 할까? 이런 거는 어려운 건 아니에요. 루트 같은 경우는요. 예. 루트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여기 보면 루트 있어요. 그래서 루트 여기다가 뭐 분수가 들어가도 되고요. 상관없으니까는 예, 이렇게 쓰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도. 자, 이 문제를 한번 볼까요? 여기는 수식이 어떻게 나왔나 볼까요? 예, 이것도 나왔어요. 거지 같은 거 나왔습니다. 예, 인테그랄 나왔습니다. 인테그랄 0에서 3까지 예.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여기 보면 있어요.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0서부터 뭐 3까지 뭐 아까 그 공식대로 본다면은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요 기호가 어디에 처박혀 있는지만 알면 되는 거고요. 이것도 루트 밖에다가 빼기를 누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얘는 어떤 공식 문제가 나왔나 볼까요? 이런 글자들은 키보드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글자는 여기서 찾든지 대문자로 찾든지 예, 그리스 문자 나오는 건 여기서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아까 선생님 인테그랄 0에서 3을 어떻게 하셨죠? 아래 첨자, 위 첨자를 하셨나요? 아니요. 어떻게 그냥 인테그랄 누르면은요 떠요 밑에. 뜨겁고. 여기다 0 쓰고. 그러니까는 이것도 나오죠. 여기 보면 리미트 있잖아요. 이것도 대문자로 시작하는 리미트가 있고, 그럼 여기다가 이제 뭐 x를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예, 뭐 예, 인피니티 연결하는 거 이렇게 요거 대문자냐 소문자냐 차이가 있는 거니까는 그대로 하시면 그대로 돼요. 이거는요. 시그마도 있어요. 그대로. 그러면 선생님 대학부 어떻게 들어가서 저 정도 수학을 해야지 들어가지. 저는 찍었어요. 주말에 이게 수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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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신이구나 찍신. 수학은 포기했어요. 그 대신 다른 거 요게 행렬인데요. 제가 문제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행렬에서
자, 이런 문제를 쓰고 싶어요. 2행 3열. 아니 2열 3행. 3행이에요. 이걸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저 끄트머리 보시면은 9개 점 붙은 거 있죠? 그게 행렬인데 그 행렬에 들어가서 두 번째 거를 선택하면 이렇게 2행 2열짜리 행렬이 나오죠. 두 줄 두 칸짜리. 근데 지금 줄이 늘어나야 되니까 그 행렬 버튼을 누르시면은 파란색 두 개가 있고 하얀색 두 개가 있을 거예요. 네. 파란색은 증가하는 거고요. 하얀색은 삭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얀색에 가서 가운데가 이렇게 하얗게 되어 있는 걸 누르면요 줄이 빠져요. 근데 이 파란 거에 가로로 되어 있는 걸 누르면은 늘어나겠죠. 그렇죠. 이렇게 늘어나겠죠. 그리고 하얀색 세로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얘를 빼면 칸이 빠지는 거죠. 이렇게 정리해 놓고 데이터를 쓰셔야 돼요. 써놓고 꿈에 빼려면 이상하게 빠질 수 있으니까는. 그냥 뭐든지 다 형태를 만들어 놓고 얘는 수식은 어느 정도 이 행렬만큼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놓고 나서 여기다가 1, 2, 3, 4 썼는데 내가 뭐를 더 추가하고 싶어. 그렇다고 해서 잘못해가지고 뭐를 추가해버리면은 이게 중간에 껴들어갈 수도 있고 이상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미리 세팅해놓고 만드는 게 좋다. 입력하는 게 좋다 하는 거죠. 그거만 주의하시면 행렬은 상관없습니다. 요거에 파란 건 추가, 하얀 거는 삭제.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보면은 뭐 이런 것도 나와 있어요. 이렇게 막 늘리고 줄이는 것도 있는데 요것도 있어요. 이렇게 요거는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으면 되죠. 그렇죠? 이런 거 집어넣으면 들어가겠죠? 이건 괄호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괄호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분수식을 쓰게 되면 이렇게 돼요. 자, 우리가 괄호를 열고 괄호 속에다가 분수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분수 자체를 괄호에다 매기려니까 먼저 괄호를 넣고 괄호 안에다가 분수를 넣으면 분수식까지 해서 괄호가 늘어나요. 이렇게. 이 괄호가 있다라는 게 좀 하나 특이한 거죠. 이렇게 쓰시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써야 맞는 거죠. 요게 맞는 거죠. 그렇죠? 요런 게 좀 특이한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기호가 있는 거니까 쓰면 되고, 요거 이제 요거는 써가지고 뭐 ABC의 이제 전체 바 쓰는 거. 그러니까는 이거를 이렇게 써도 되겠죠.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뭐 여기 수학생 계시니까 제가 뭐라고 말은 못하겠지만은 A와 B의 합집합은 여기 있나요? 여기 합집합이 있나요? 그렇죠? 예, 어디 갔어? 예, 합집합. 그리고 괄호를 열어주고 이거는 밖에도 괄호 열어도 되죠. 그렇죠? 예, 전체 여집합은 각각의 여집합을 교집합한 거하고 같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뭐 두머리와의 법칙 뭐 이런 것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미처 문제는 그 안에 좀 옛날에 예. 어떻게 했을까? 옛날에 제가 하긴 했는데 훈민정음에서 했어요. 저는 옛날에 훈민정음에서 했어요. 근데 그거 없어져 버렸어. 훈민정음이. 그거 어떻게 났을까? 옛날에 시험 문제도 하이키. 어, 그러니까 이거 우리 컴퓨터 하기 전에 옛날에는 다 그냥 기존에 짜집기 있잖아요. 다 잘라가지고 붙여가지고 이렇게 다 복사해서 그리고 시험 문제 내고 막 그랬어요. 맞아요. 네. 이거 나오는 이후에는 이제 이걸 이런 수식이 나오니까는 편한 게 뭐냐면 이제는 수학생들이 수식을 이렇게 만들어서 입력을 해서 이제 문제를 내니까 깔끔한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수식도 172페이지 보시면 다음 중 맞는 것을 고르시오, 틀리는 걸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작업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선생님들 이제 분수식 계산 같은 거 할 때 문제 낼 때 이렇게 분수 내면 되는 거죠. 과거에는 저희 때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 허연 종이 같은 데다가 펜으로 이렇게 쓰면은
그리고 나서 먹지 대고 비비면 글자 나오고 그런 거 있었잖아요. 아주 예전에. 아주 예전에 그렇게 등사기. 예. 아, 징글징글 손에 다 묻고 이렇게. 맞아.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워드가 나오니까는 제가 중학교 때인가 워드 프로세스라는 기계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이거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출제를 하더라고요. 기계 전용기, 노트북처럼 생긴 전용기에다가 입력을 하는데 걔는 그것만 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등장한 것이 이제는 컴퓨터들이 등장하면서 편리해진 거죠.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